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 조금 더 보시면요. 외국인 매수 역대 최고였다라고 합니다. 블룸버그에서 정리해준 표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 코리아 코스피에서 어마어마했죠. 하지만 개인들은 그러니까 10조 사고 10조 팔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코스피의 12개월 포워드 PER 함께 보시면 2001년부터 기준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200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말도 안 되는 급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코스피는 이렇게 역대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을 쓰고 있는 가운데 가치는 저평가됐고 수급도 굉장히 극단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변동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함께 보시죠. 일단 EWY 쪽으로 역대급의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한화 기준으로는 1조 원을 넘겨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2%대 하락이었습니다. 왜냐? 그전 거래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꽤 컸습니다. 프리장에서부터 흐름을 보시면 막 9%가량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 보여주면서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하루 만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면서 하이닉스 3%대 하락, 애프터에서도 오르지 못했고요. MSCI 한국지수 같은 경우도 2% 하락, 야간 선물 5%대 하락으로 거래 마감 지은 것 확인이 됩니다. 그 전 거래일에 급등했고 그 이후에 우리장이 올랐고 그 다음에는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렇게 타임라인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에 나올 하루였습니다. 이건 좀 기록하고 싶어서 적는 건데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 이틀 연속의 서킷 브레이커가 나타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그 당시 이후 역대 1일 상승률 보여준 코스닥 코스피였고요. 삼성전자 역대 최대 상승률, 하이닉스 사상 최고 상한가. 제가 살면서 하이닉스가 상한가 걸리는 걸 볼 일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MSCI EM 지수가 장중에 6.4%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008년 이후 최대 장중 상승폭을 기록해냈습니다. 급락 이후에 아주 빠르게 붙여준 시장입니다. 뭐 다 올랐다라는 거 아니고요. 하루에 첫 번째 소위 말하는 양봉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다 올랐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급격하고 과격하게 빠진 만큼 올라가는 것도 일단 하루는 굉장히 과격한 모습이었다라고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고점 대비 30% 빠졌을 때 어떤 흐름들을 보였나 이걸 좀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대비 30% 빠졌을 때 3개월, 6개월, 12개월 수익률부터 먼저 보면요. 일단 3개월로는 평균 16%, 6개월로는 43%, 12개월로는 59%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단 급락하고 나서 물론 이 급락도 다 금융위기 시기, 뭐 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 코로나 이럴 때이긴 하거든요. 그 이후에 대부분 어쨌든 3개월, 6개월, 12개월 기준으로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만큼 시장에서는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시티에서는 이제 좀 나아졌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다 주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각자 뷰가 다 다르고 IB들마다 보는 시각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티에서는 이제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코스피의 우호적인 자금 흐름 모멘텀이다. 코스피 목표치를 만으로 유지하겠다. 코스피에서 저가 매수 자금 유입에 뚜렷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외국인 매수 7월 중순 이후 코스피 시장 그리고 해외 코스피 관련 패시브 ETF로의 자금 유입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EWY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은 7월 중순 넘어서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기금은 7월 코스피 주식 1조 원대 매수했고 9천에서 만 수준 상회하면 그때는 국민연금이 우리 주식을
팔아야 하는 수준일 텐데 아직은 9천만 많이 멀었습니다. 그때 가면 이 부분도 함께 좀 고민을 해보시죠. 7월 31일부터 시행된 규제 강화로 개인 투자자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접근이 제한되어서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사주고 있고 국민연금도 9천까지는 사줄 수 있고 거기다가 레버리지 관련돼서도 변동성이 줄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 나타나면서 코스피 만까지 일단 목표치로는 잡아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흔들림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지점도 확인해 보시죠. 전거래일 드디어 예탁금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기대하는 부분도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좀 나아지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대금이 일단 하루여서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치가 올라가고 나서 거래 대금이 급감했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가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는 60%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에 좀 매수가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생각보다 31일 하루 기준이긴 합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의 거래 대금들 16종목의 전체 거래 대금 추이를 보시면 지금 29일 급락했었던 때 15조 원을 기록했다가 31일 당일에는 전일의 4분의 1, 29일에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총 UAM이 큰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전날에 3분의 1 수준의 거래 대금이 됐고요. 솔 단일 종목 선물 인버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전날에 5조 원이었는데 엄청나게 줄어든 모습, 10분의 1이 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 대금이 줄어든 것은 나름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UAM이 시장의 목표치, 정부의 목표치가 5조 정도 됩니다. 거기까지 더 내려갈 수 있을지, 특히나 배율 관련돼서 지금 정책적으로 무언가 바꾼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로 바꿀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서 정책이 말 그대로 먹힐 수 있을지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말 동안 반도체 수출도 발표가 됐습니다. 8월 1일 발표가 됐고요. 여전히 반도체 수출은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전체 수출 기준으로 그래프 볼까요? 월별 수출액 추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하면서 9,880억 원 기록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2달 연속 400억 달러를 돌파해냈습니다. 수출 전 기간 중에 역대 2위 실적입니다. 역대 1위는 바로 6월이었습니다. 14개월 연속 해당 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 반도체 수출 178.8%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면서 410억 달러를 넘겨냈습니다. 우리 돈으로 59조, 거의 60조에 육박하는 돈이 반도체 수출로 잡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수출 잘 되는 거 다 아니까 이제 궁금한 건 그겁니다. 반도체 수출 단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나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디램 수출 단가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모듈 제외한 디램 같은 경우도 사실 전년 대비보단 전월 대비가 훨씬 더 의미가 있으니까 체크를 해왔는데요. 23% 늘었고요. 모듈 포함해서 디램 전월 대비 14%. 플래시 메모리 쪽이 약간 줄어서 약간 그랬는데 SSD는 또 전월 대비 20%의 지금 수출 단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HBM 쪽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5%의 증가율을 보여주면서 아직도 가격 상승은 일어나고 있다. 이 지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옥시아 실적도 좋겠지 하고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는 하회한 키옥시아였는데요. 일단 이번 분기 실적,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주고 싶은데 시장의 눈높이가 꽤 높긴 높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도 지금 2조 4천억엔, 근데 매출액 지금
회사에서 발표한 게 그것보다는 하회했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그래도 79%까지 제시를 했고 EPS 같은 경우도 약간의 시장 예상치 하회가 나타났습니다. 뭐야, 그러면은 이렇게 돈을 못 버는 거야 싶겠지만 시장에서의 대부분의 분석은 너무 시장의 눈높이가 높다라는 겁니다. 키옥시아 최근에 많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시장에서 조금 더 키옥시아에 점수를 주는 부분은 오히려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숫자보다도 볼 것이 많았다라고 하는데요. 다음 장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주환원책이었습니다. 28년 생산 능력의 50%를 장기 공급 계약으로 확보할 가능성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메모리사들의 실적 발표에서 나타나는 이야기죠. 하단을 닫고 있다. 실적 하단 닫혔다. LTA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과도한 캐펙스 확대에는 반대 표명했습니다.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캐펙스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앞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공이 많습니다. 망해갔던 회사를 많은 회사들이 지금 함께 협력해서 살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주주들에 대해서 무언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인 캐펙스를 하기 어렵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액면 분할 이야기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한 주에 46,500엔이기 때문에 3대1 비율로 분할하겠다라고 합니다. 10월 1일부터고요. 자사주 매입도 8,000억엔 하겠다라고 합니다. 주주가치 재고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애프터마켓에서 키옥시아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주가치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 지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노무라 증권의 리포트로 함께 정리해 보시죠. 키옥시아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시작했다. 메모리 자사주 매입 강세장 다가오냐라는 제목의 리포트였고요. 일단 총 주주 환원율을 50%로 제시했습니다. 업계 최초 사례고 그래서 한국 메모리 업체들도 아니 키옥시아도 하는데 한국도 하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메모리 업종은 기업 자사주 매입이 주도하는 크로스마켓 밸류에이션 재평가 강세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더 늘 거예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요. 에서 주주 환원 가치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